트럼프가 협상을 압박하고 걸프 주변의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며 테헤란이 숨기려 했던 것을 정확히 드러내도록 강요하자 이란은 정치적 공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트럼프는 지역적 요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어떤 합의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민병대를 사용하며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려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왜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위협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그 압박을 이란 정권에 돌렸을까요? 지금 바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테헤란이 전 세계에 저항의 이미지를 팔려고 하는 순간에 나왔습니다. 아야톨라가 미국 기지들은 더 이상 중동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고 미국의 존재에 맞서 무슬림 국가들을 규합하려 했습니다. 이 말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정권의 근본적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이 성명은 미국이 이란 남부의 표적을 공격한 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되었고 외교관들은 여전히 합의의 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허튼 소리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이란을 불편한 선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질적인 제한을 받아들이거나 세계 최강 군사 강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테헤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항복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인 제스처로 말이죠. 정권은 워싱턴을 향해 소리치지만 협상을 통해 경제적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테헤란은 공포를 조장해야 하고 내부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며 동맹국들에게 여전히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표적을 조준해도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며 영상을 보여줘도 미국 전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실수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정권이 사용하는 군사적 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이 갈등의 또 다른 무대가 되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24시간 동안 25, 26척의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10만 수천 명이 트럼프의 압박은 군사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위기를 영내 관계 정상화와 연계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과 같은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동을 공개적으로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정치적 협박을 계속하기 위한 영원한 변명으로 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 제안은 여러 정부를 화나게 했고 저항을 드러냈으며 주요 수도들에서는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모두 입장을 밝히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약속으로 질문이 넘어가면 아무도 편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생각을 거부했고 다른 나라들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와 연계된 오래된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를 그림자에서 꺼내 모두를 무대 중앙으로 끌어냈습니다. 각 정부가 공개와 비공개로 다르게 행동하도록 두는 대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게임을 깨트려 불편합니다. 그 게임에서 이란은 위협하고 무장단체들은 전진하며 동맹국들은 망설이고 워싱턴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합니다. 에르도안도 나타나 네타냐후를 비난하며 자신을 이슬람 세계의 목소리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이것은 분쟁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지역 질서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모호성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은 정치적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 반응해야 합니다. 네타냐후에 대한 강경 발언은 핵심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판도가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전략적 침묵을 지키던 이들도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크게 외칠수록 트럼프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는 영구적인 긴장에 의존하는 축의 정치적 악몽입니다. 가자는 또 다른 길로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은행 구조로 운영되는 이른바 평화위원회와 연계된 기금은 수십억 달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식 계좌가 비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좌파는 이것으로 트럼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확실한 보장도 없고 하마스의 명확한 무장 해제도 없으며 법적 안전장치도 없는 재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돈이 아무런 통제 없이 들어가면 예전에 가자를 파괴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에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트럼프는 보장 없는 재건은 백지수표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백지수표는 보통 서방 자신의 동맹국들을 겨누는 정치적 탄약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테헤란이 걸프만에서 위협을 가하는 동안 미국도 트럼프의 대응이 통제되지 않은 쇼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부사령부는 프랜시스 도노반 장군의 지휘 아래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의 마약 밀매 경로에서 지정된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선택적으로 힘을 사용하고 물류를 차단하며 범죄 조직망을 타격하고 혼란 속에서 보호받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집단에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란은 이런 방식을 이해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테헤란은 트럼프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란 정권은 수년 동안 서방의 인내심을 방패로 삼아왔습니다. 트럼프와 함께라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백악관은 도발을 정치적 풍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위협하면 대가가 커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 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민병대를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 연결고리가 더 뚜렷해집니다. 재정 압박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면 그 모순이 오히려 정권에 대한 공격거리가 됩니다. 역사적인 부분이 왜 이런 압박이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이 백악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함께 체결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새로운 단계가 열렸습니다. 그 후 모로코와 수단도 그 길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테헤란의 전략적 패배였습니다. 이 일은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의 영구적 전쟁이라는 이란의 서사에 얽매일 필요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현재의 위기를 이용해 같은 논리를 더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란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이 정권은 수십 년 동안 동맹국들을 동원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온 정치적 무기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외부 압력이 위협으로 살아가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아므르 카다피의 리비아는 수년간의 제재, 고립,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끝에 2003년에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리폴리의 계산을 바꾼 건 아름다운 연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가였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트럼프가 협상에서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이란을 외교적 항복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테헤란이 위협, 민병대, 해상 협박, 그리고 핵 야망을 유지하는 데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대가가 따를 것임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북한도 경고의 예시가 됩니다. 평양이 위협으로 손쉬운 양보를 받아낼 때마다 그들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대화를 약속하고 도발을 감행하며 완화를 요구하고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논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이란이 같은 방식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협상은 단순히 제재를 완화하고 평화를 가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 내 행동, 이스라엘의 안보, 항로의 자유, 그리고 미군 기지의 보호까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란 정권은 숨 쉴 수 있도록 제한적인 합의를 원합니다. 트럼프는 판을 바꾸기 위해 포괄적인 합의를 밀어붙입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축과 연계된 조직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모든 후퇴, 침묵, 그리고 재정적 요구를 정권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잔인한 항복은 꼭 흰 깃발로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적이 위협하면서도 계속 빠져나갈 길을 요구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완화를 협상하려 할 때, 보복을 약속하면서도 행동 전에 비용을 계산할 때 이란의 공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정권이 늘 피하려 했던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